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풀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따라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스라엘 방공망이죠. 네, 아이언돔이 이번에 중동 어떤 분쟁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존재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 미국이 새로 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각국의 대응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좀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돔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면서요? 이스라엘 쪽인가요? 네, 일단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미사일 방공 체계인 아이언돔과 비슷하게 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좀 미국에서 좀 건설하겠다라는 좀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아이언돔 for America에서 약간 이제 이걸 줄여서 ID 숫자 4A 이렇게 해서 좀 불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27일 날 행정명령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2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 전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행정명령은 이제 사인을 1월 27일 날 하고 60일 내에 이제 국방장관이 청사진 및 실행 계획을 대통령한테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슬슬 아이언돔과 관련된 어떤 청사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예상을 미리 하면서 이제 좀 그렇군요.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청사진에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공중 공격 방어 또 이제 우주 기반의 센서 배치 같은 상당히 좀 최첨단의 어떤 기술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은 또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돔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바다라든지 육지라든지 우주든 상당히 다양한 부분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쉽지 때문에 않겠네요. 네, 이와 네. 관련돼서 이제 뭐 시간적인 거, 그다음에 비용적인 거, 물리적인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고려를 해야 되는 정말 메가 프로젝트가 또 탄생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관련돼서는 뭐 처음은 아닙니다. 뭐 40년 전에 뭐 레이건 대통령이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네. 뭐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기술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되살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흔히 말해서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종전으로 인한 흔히 말해서 재건이든지 광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또 LNG 또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아이언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규모로 제가 볼 때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재건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기타 프로젝트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한 단계 레벨업되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메가 프로젝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관심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도 한번 트라이가 있었는데 네. 이게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선 운동할 때부터 아이언돔 얘기는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는 했고 이제 행정명령을 바로 서명을 하게 되면서 기간이 60일인데 지금 30일 지났다고 하니까 한 달 정도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냥 딱 들어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많은 기술이 투입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좀 궁금하거든요. 긍정적인 견해도 있고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좀 부정적인 견해가 확실히 좀 많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좀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거에 대한 일단 의문점은 있습니다. 과연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실행이 가능한 것인가? 좀 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휘라든지 통제 어떤 네트워크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네. 지금 이 아이언돔 관련된 지금 예산이라고 보면 적게는 1조 달러에서 많게는 2조 달러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1조 달러가 현재 지금 국방 예산에 좀 맞먹는 건데 그럼 국방 예산을 다 아이언돔에 쓸 수는 없는 상황이지 근데 않습니까? 국방 예산 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국방 네.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아이언돔을 늘린다? 그러면서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정론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뭐냐면 지금 아이언돔에 대한 부분을 좀 실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될 것이 이제 눈에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직면에 있는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을 뭐 뒤로 뺀다던가 뭔가 이렇게 되다 보면 네네. 이 현재 상황의 어떤 군사력에 대한 어떤 구멍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부정론이 상당히 많다. 결국 이제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한 어떤 훼손이 당장은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또 우선순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부정론이 상당히 많은데 다만 좀 이제 긍정론도 좀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언제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어떤 불안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AI 기술적인 혁명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아이언돔이 좀 다 잡을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좀 긍정론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순항 미사일, 지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래식 핵 공격을 넘어서는 몇 배 빠른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무기들을 미국에서도 그렇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타격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언돔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대두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이런 무기 체계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대국에게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무방국들에게는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어떤 그러한 안심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긍정론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여론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긍정론과 부정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어떻게 여론의 추이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강철 지붕을 과연 미국에서 건설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밀어붙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네, 머스크의 입장은 어떨까? 지금 국방비 예산을 또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많은 위성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스페이스 X의 도움이 정말 절대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최고의 또 방산주가 되는 거 아닌가 스페이스 X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머스크의 입장도 좀 궁금해지고 그러네요. 일단 스페이스 X 같은 경우가 아직 IPO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최대 수혜는 스페이스 X가 맞다라는 좀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 우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지구 궤도에서 돌고 있는 지금 이제 위성이 한 1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스타링크 위성이 약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인이 있... 그러니까 지금 한 62%가 그러네요. 스페이스 X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도 스페이스 X에 뭐 수주를 준다던가 네네. 스페이스 X가 국방부의 프로젝트를 좀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스페이스 X가 띄어올린 수천 개의 위성을 한 번에 또 컨트롤하려면 결국 이제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스페이스 X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우주를 이용한 아이언돔에 제가 볼 때는 좀 진행상은 결국 스페이스 X가 좀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아이언돔을 구상하게 되면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결국 기존의 미사일 방어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우주로도 가고요. 또 공중으로 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주를 좀 기본으로 하되 방어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과 방어포에 대한 어떤 좀 재래식 무기에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 이런 것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어 패러다임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바뀔 만한 좀 그러한 주제를 던져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돈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뭐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에는 강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자초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처음에는 네. 좀 프로젝트 자체가 좀 시행되려고 하는 움직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앞 2년 정도에서 제가 볼 때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2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2기 중에서도 앞 2년 같은 경우는 전부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통령의 어떤 행정 서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태클을 걸 만한 건 없겠습니다만 네네. 2년이 지난 이후에는 하원에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의 의원석이 많아지게 된다면 정치적 태클이 걸릴 수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부 효율부에 있는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임기가 1년 반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결국은 이제 다시 CEO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 자체가 조금은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선 지금 2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아이언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성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방어 체계라든지 좀 우주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어떤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장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드라이브가 걸릴 기간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전략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될 텐데 네. 관련된 주가 있습니까? 국내 주식에요?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거나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보도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종목이 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라이프시멘틱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V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회사가 사실은 말을 정확히 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벤더사에 대한 어떤 뭐 업무 협약이라고 하나요? 비밀 유지 조약이 정확하게 맺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본인의 회사가 지금 뭐 애플로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땐 그것도 여기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회사 자체가 제가 볼 땐 스페이스 X에 대한 어떤 직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한다. 다만 이제 정황이라든지 지금 증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뭐 라이프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제작 유통까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뭐 지금 스피어 코리아와 지금 합병을 통해서 우주항공적으로 지금 어쨌든 종목이 탈바꿈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HVM 같은 경우도 지금 첨단 소재를 개발해서 우주항공 분야에 좀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일회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테마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뭐 올해 정도는 제가 볼 땐 계속 우주항공 관련된 언급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실어서 좀 늘려가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앤홀딩 관점에서 두 종목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이 있습니까? 아이언돔 관련해서요? 일단은 네. 아직은 뭐 스페이스 X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가장 좀 잘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관련돼서 테슬라가 어제 사실 이제 300불대로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시총 1조 지금 밑으로 내려왔죠.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저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이제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FSD라든지 휴머노이드로 이제 AI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좀 버프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300불대로 내려온 것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앤홀딩 전략
그래서 충분히 50일 신고가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노리면서 조금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언돔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좀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서요. 네,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매수할 종목은 있는가? 두 종목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사고팔고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무한하시면서 올해 내내 대응 가능한 종목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좀 조정이 최근에 강합니다.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한번 잡아봐도 되는 종목으로 해서 언급해주고 있네요. 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